출입국 전문 동북삼성 행정사입니다. 절망 속에서 잡은 지푸라기. 제6편 불법 취업이니 400만 원 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무실 계세요? 지금 바로 올 기세였다. 보통의 경우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사무실에 방문한다. 상담 예약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업무차 출입국사무소 출장이 많기 때문이다. 마침 사무실에 있기에 오시라고 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다.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F4 비자를 연장하면서 말을 실수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분은 관리과에서 F4 비자를 연장하면서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 본인이 했던 일 중에 사무실 청소하는 것이 있어서 청소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관리과 직원은 불법 취업을 의심했으며 사범과에서 심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였다. F4 비자는 국내에서 사무직, 제조업, 개인 사업자는 가능하지만 식당 서빙, 청소 등 단순 업무는 할 수 없다. 사범과에서는 관리과에서 온 서류를 보고 F4 비자인데 청소 업무 하셨어요? 이 여성분은 출입국 직원이 왜 물어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사범과 직원은 불법 취업으로 생각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진술서에 청소 업무와 함께 월급을 기재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진술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직원은 F4 비자는 단순 업무인 청소를 하면 안 되는데요. 범칙금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였다.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이 여성분은 본인의 진술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제야 인식을 하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다음에 올게요. 하고 서류를 두고 급하게 출입국사무소를 나와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상담 후 이 여성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 직원 및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 여성분은 화장품 회사에서 월급제로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손님들이 한국에 입국을 못하게 되자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회사 근무 중에 회사에 미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사무실 청소를 하였었다. 이렇게 청소한 것을 여성분은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직업을 청소라고 진술한 것이었다. 상담 후 다음 날 업무를 기재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서를 준비하여 이 여성분과 함께 사범과에 방문하였다. 서류를 제출하니 사범과 직원은 어제 본인이 직업이 청소라고 진술하고 서명하였잖아요. 직원은 우리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신뢰하지 않은 듯 조사에서 청소 업무로 확인되면 재직 증명서 허위 서류 제출로 범칙금 500만 원을 추가로 내든가 아니면 출국 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범과 직원은 진술서를 제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 여성분은 진술서를 제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에게 진술서 제작성을 요청하였다. 나는 이 여성분의 상황을 알기에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이 여성분이 읽어보고 서명을 하여 제출을 하였다. 진술서를 받은 사범과 직원은 심사 후에 연락드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 이 여성분과 나는 출입국사무소를 나오게 되었다. 3일이 지나서야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사범과가 아닌 처음 F4 비자 연장을 접수한 관리과 담당 직원이었다. 이렇게 관리과에서 연락이 와서 불법 취업 의심이 해결되었다고 쉽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전화한 직원은 나도 같이 관리과에 오라는 것이다.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것도 오늘 오후에 바로. 그날은 내가 지방 출장 중이어서 다음날 같이 가자고 이 여성분에게 말을 하였지만 이 여성분은 불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후 늦게라도 올 수 없냐고 재촉을 하였다. 서둘러서 빨리 지방 출장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5시 30분에 만나기로 하였다. 5시 30분에 이 여성분과 만나 출입국사무소 관리과 직원을 만나니 F4 비자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증명서와 원천 징수용수 중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을 발급받아 오라는 것이다. 최근 5년 자료를 본다는 것은 불법 취업을 5년을 잡겠다는 것이다.
5년 이상 범칙금은 2,500만 원이다. 얼마 전 사범과에서 400만 원을 말한 것은 불법 취업 기간을 적게 적용한 것이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이 되어도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최근 5년까지 잡지 않는데 직원은 작정을 한 모양이다. 이어서 직원은 행정사님 어디서부터 개입하셨어요? 이 말의 표현은 이미 제출한 재직 증명서가 허위 서류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직원이 요청한 소득금액 증명서와 원천 징수용수증을 최근 5년치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또한 나의 행정사 출입증까지 복사한다고 달라고 하였다. 직원의 말과 행동이 멋대로다. 출입증을 건네주었더니 복사를 하였다. 이 관리과 직원은 중국 동포 여성분과 함께 나까지 허위 서류 제출로 엮을 생각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 직원은 더 하실 말 없지요? 뭔가 자신 있는 말투였다. 나는 관리과 직원이 조사과로 조사 의뢰를 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상 알았다. 사건이 조사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정작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본인의 불법 취업건으로 조사하다가 불법 취업과 상관도 없는 본인 또는 가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한다. 이 여성분은 본인이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직업이 청소라고 작성한 진술로 출국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침울한 분위기이다. 사건이 조사과로 넘어가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여성분이 근무하는 회사로 조사과 직원 2명이 실태조사를 나왔다. 조사과 직원은 이 여성에 대하여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사무실에서 업무 등등. 회사 대표를 만나서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면 사건은 간단히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날 조사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여성분과 나는 다음날 조사과 앞에서 1시에 만나기로 하였다. 조사과에서 요청한 서류는 화장품 판매 리스트, 거래처 명단이었기에 제출하면 종료될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다. 이런 말이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1시 30분에 조사가 시작되어서 5시 30분이 되어도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뭔가를 잡아야 종결을 할 모양새다. 회사 대표가 조사과 직원에게 여성분이 사무직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었으면 사건 종결을 할 법한데 처음 청소라고 기재한 진술을 부여잡고 불법 취업 증거를 잡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추가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요청했다. 회사 출퇴근 시간 기록표, 통장 내역서, 거주지, 가족 등등 6시 다 되어서 보내주었으며 다음날 추가 서류를 가지고 또 조사과에 출석하란다. 정말 작정을 한 듯하다. 불법 취업으로 확인되면 허위 서류 제출까지 추가될 것이며 별개로 내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까지도 조사를 할 판이다. 다음날 조사과에 재방문을 하고 추가 조사를 마친 후에야 조사가 종결되었다. 이 여성분은 조사받는데 지쳤다. 조사과에서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서가 작성되어 관리과로 2에서 3일 정도면 넘겨진다. 이 조사 의견에 따라 관리과 직원은 결정을 한다. 연락이 벌써 와야 하는데 10일 돼도 관리과에서 연락이 없다.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이 여성분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1년 같을 것이다. 2주가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 접수한 관리과 직원이 아닌 외국인 등록증을 배부하는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보통은 처음 접수한 담당 직원이 바로 연장 처리를 하고 당사자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준다. 그런데 왜 담당 직원이 직접 안 주고 아마 관리과 직원은 나와 이 여성분을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 취업 및 허위 서류 제출로 적발하여 출국 조치를 시키려고 작정을 하여 조사과로 넘겼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보니 체류기간을 2년 연장해 주었다. 이 여성분이 생각 없이 청소라고 쓴 2단어가 한 달 동안 불안에 떨게 하였다. 2년 연장이 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든 이 여성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마음속으로 그간의 고생과 함께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만약 이 여성분이 처음 사범과에서 청소 업무라고 잘못 진술한 상황에서 나중에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면 출국 조치하겠다는 사범과 직원의 엄포가 무서워서 불법 취업을 인정하고 범칙금 400만 원을 납부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였다면 이 여성분의 국내 체류 기록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꼬리표가
부터 나중에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을 하게 되면 불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범칙금 400만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서 잠을 못 잤을 것이다. 다행히 불법 취업 조사건이 마무리되어 F4 비자를 연장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상은 동북 삼성 행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며 변경되는 출입국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